지금부터 대체 왜? 누가 보면 지키기도 불가능해 보이고 이런 도전을 무엇 때문에 시작하는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나는 돼지, 아니 고도비만이다. 놀랍게도 지금 이 몸뚱이는 불과 2년 만에 불어난 살들이다. 50kg, 지난 2년 동안 증량된 몸무게 수치이다. 마지막 퇴사 후 시작된 번아웃, 타지 생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너무 급격히 쪄버린 삶으로 인한 현재의 수많은 증상들이다.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헐떡거린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매일같이 피곤하다. 낮밤에 바뀌는 건 알 안 서고 설거지로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가 부서진다. 피부는 다 죽었고 머리칼도 날아가기 시작했다. 한 달 외출횟수 1회 이하. 새 옷을 안 산 지도 몇 년이 된지도 모르겠다. 이대로는 정말 몇 년 안 남은 게 아닐까? 다시 활기찼던 몸도 돌아갈 수는 있을까? 자기관리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살이 미친 듯이 불어나는 동안 수십 번의 다이어트 시도를 했었다. 변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중 아마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은 100도씨에 끓듯이 먹은 것보다 많이 쓰면 살이 빠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원리이다. 그러나 그 당연한 걸 수십, 수백 번째 해내지 못하고 이렇듯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정석적인 수많은 매일 루틴들, 효과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먹는 것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론들,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기구들까지.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스스로의 의지였다. 작심삼일, 길어야 한두 달. 나는 정말 나약해 빠진 사람이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자다가 숨 막혀 깨는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 이게 뭐냐? 사실 어떻게 살을 뺄지 그 방법을 생각한다기보다 지금까지 왜 실패했는지를 점검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하면 일단 저는 드는 생각이 좀 힘들다, 좀 지겹다, 그리고 고문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식단하면 드는 생각이 좀 지겹고 식욕이 폭발하는 거를 못 참는다,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나 같은 나약한 인간조차 실행 가능한 매일 루틴이다라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하루하루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게 너무 과격한 출발이 아니면서도 동시에 눈으로 체감 가능한 효과가 있기에 힘들어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성격 종특이기도 하지만 매번 거창할수록 결국 감당을 못한달까? 목표는 인생 리셋이라는 도전이지만 그게 꼭 남들 보기에 대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선 가장 처음으로 시작한 건 채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부터 하기로 했다. 수십 번의 다이어트에 실패하면서 배운 게 몇 가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살을 버리기 위해 무언가를 더 사고 더 채우는 것은 시작부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론 something 무언가를 사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결심적인 느낌이 충만해지는 건 좋지만 결과는 매번 쓰레기였다. 이거는 2000몇 년이야? 2025년 8월 버리고, 이거는 저번 달에 샀고, 이거는 2026년 7월 냅두고, 2027년. 와, 여기는 뭐 답도 안 나오네. 네, 이제 대망의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던 냉장고입니다. 뭐 냉동실은 제가 잘 이용을 하지 않아서, 냉동실은 뭐 이렇게 성에가 많이 낀 거 빼면은 별거 없습니다. 블루베리랑 냉동 브로콜리랑 뭐 냉동 볶음밥, 뭐 청양고추 블럭, 이게 전부고요. 냉동실은 먹다 남은 음식들부터 유통기한 지난 것들의 환장의 콜라보. 계란도 유통기한이, 계란은 며칠 안 지났네요. 이거는 먹어도 될 듯? 아, 열기가 무섭다. 열기가 무서워. 와, 이거 물. 아, 어떡해. 아, 그래. 인생 리셋. 이거 사과도 한 1년 넘었어요.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엄마야, 이거 뭐야? 이게 사과야? 이게 뭐 밤이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뭐 바리깡 헤어캡도 아니고 냉장고 이런 게 왜 있지? 어디서 부서진 건가? 와, 이 닭가슴살은 과연 얼마나 지났을까요? 2024년 10월. 네, 약 1년 넘게 지났네요.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와, 이거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 열면 안 돼. 폭탄이야. 아니, 어떻게 이게 꽝꽝 얼어가지고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걸 어떻게 빼야 되지? 안 빠지는데? 와, 큰일 났다 진짜. 아, 치킨 박스 부서졌어. 와, 딱 곰팡이야. 와, 페니실린 게이득. 이게 여기 있는 게 다 안 빠집니다. 지금 힘으로 해도 안 빠지고, 왜 이 냉장고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다 지금 얼음으로 엉겨 붙어가지고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온도를 줄이고 망치로 깨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깨보자. 유물 발굴 안돼. 와, 빠진다. 와, 열무김치 유물 발굴 성공. 아, 볶음밥 유물 발굴, 김치볶음밥 유물 발굴 성공. 이제 남은 건 푸른 곰팡이 치킨. 와, 이거 막강한데 이 녀석. 와, 드디어 뜨거운 물을 겁나게 뿌리고, 와, 드디어. 와, 드디어 부서졌습니다. 드디어. 우와, 무거워. 이게 무게가 한 3kg 나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덩어리 컷. 냉장고 선반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맨 아래 선반을 제외한 모든 선반을 다 빼서 이제 냉장고가 깔끔하게 비워진 상태고, 와, 신선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우유, 토마토 주스, 팩, 고추장, 반찬, 계란. 정말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총 시간이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 내 몸뚱이는 고작 냉장고 청소 하나에 모든 체력이 다 소진될 정도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그래도 정말 간만에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나니 오히려 뭔가를 샀을 때보다 뿌듯한 오묘한 감정이 들었다. 인생 리셋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조금씩 쌓아져가는 루틴들을 제가 과연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해서 이걸 어떻게 잡냐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룰, 배달의 끊기 도전 시작합니다. 하루에 최소 한 번, 많으면 3번까지. 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나는 배달 어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 치킨, 피자, 떡볶이, 햄버거, 아무리 살을 빼고 싶어도, 멋진 몸을 만들고 싶어도 이 배달 음식이라는 악마 같은 녀석을 퇴치하지 않는 이상 아마 모든 노력은 물거품에 가까울 것이다. 현재 시간은 11월 25일 오후 5시 41분이고요. 72시간 뒤는 정확히 28일 오후 5시 41분이 되겠네요.
우선 긴 말할 거 없이 이 배달 어플부터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주문 내역이 있는데 제가 또 못 참고 몰래 깔고 시키고 이럴 수도 있으니 이 주문 내역 또한 72시간 뒤에 동일하게 여기서 무언가 더 시킨 게 없어야 성공이겠죠? 자, 이렇게 모든 배달 어플 삭제를 완료했습니다. 어플뿐만 아니라 나가서 직접 포장, 픽업해오는 것도 완전 끊는 건 당연하겠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 전후의 몸 상태의 비교를 위해 몸무게 체크를 또 안 할 수 없겠죠. 자, 들어가자. 앞에서 배달 음식이 마치 악마와도 같다고 표현했는데 진짜 그럴만하다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건강뿐만 아니라 요즘엔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게 또 상당하잖아요. 한 번 시킬 때 최소 15,000원은 시키게 되는데 하루 2번이면 3만원, 한 달이면 거의 100만원 꼴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1인 가구 기준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 돼버리는 거죠. 평소 그대로 식사 횟수를 봤는데 설탕 이만큼씩 들어가고 달고 맵고 짜고 이런 배달 음식을 먹는 게 아닌 그나마 좀 건강하게 직접 해먹어 버릇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거라. 양심적으로 쌈장은 저당 쌈장. 진짜 해먹는 게 일은 일인 게 재료 사는 거, 음식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맛있게 먹어놓고 설거지까지 해야 하고 다음엔 또 뭐 먹지 생각해야 하고 이럴 바에 그냥 시켜먹. 와, 쌈한번 싸서 김치, 고기, 밥, 마늘 없는 게 좀 아쉽네. 쌈장. 야, 이건 배달 음식보다 더 맛있다. 와, 역시 삼겹살의 위력은 대단하다. 인간이 가장 배고픔을 참기 힘든 시간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여느 때와 같다면 바로 그냥 쿠팡이츠부터 틀어 치킨 한 마리 고르고 있을 시간인데 배고파. 그냥 참을까? 아니면 야식이라도 어찌저찌 만들어 볼까? 빠케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네, 지금 시각은 새벽 한 2시 정도인데요. 도저히 배가 고파가지고 잠이 안 와서 깼는데 원래 같았으면은 진짜 치킨 한 마리 당장 시켰을 그런 타임인데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리얼하고 블루베리하고 그리고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절대 아이스크림이 아니고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 냉동 블루베리, 시리얼. 그나마 건강에 좋은 야식을 먹고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침 겸 점심 시간인데요. 제가 보통 거의 매일 365일을 동일하게 배달시켜 먹는 타임이 딱 이때쯤이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핸드폰에 지금 손이 지금 갔다가 정신이 진짜 화들짝 드네요. 이 삼겹살이랑 이것저것 챌린지 시작한 이틀 전인가? 이 장을 봐놓은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거 고도비만이라 한들 이 오전 10시에 삼겹살은 좀 아니지 않나? 살을 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 누구나 알고 있는 정답일 것이다. 먹는 것을 줄이고 활동량을 늘린다. 정말 간단하고 쉬운 해답이지만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 일. 그것이 바로 다이어트.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6시간에서 8시간에 한 번 배달을 시켜오다가 48시간 동안 배달 어플 자체를 키질 못하고 있으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 오묘한 금단 증상 같은 게 생겼다. 딱히 무엇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앱 키고 먹방 때릴 게 뭐가 있는지 찾고 싶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런데 그것보다 무서웠던 것은 다음 저녁, 내일, 모레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먹어야 할지에 대한 감각이 엄청 둔해졌다는 것이다. 볶음밥이든 된장찌개든 무언가 해서 먹어야 사는 건데 그런 계획과 아이디어가 별달리 떠오르지가 않았다. 오히려 집에 있는 시리얼, 라면 같은 것들이 먼저 생각이 들곤 했다. 네, 드디어 도전 마지막 날인데요. 어찌 보면 3일밖에 안 된 건데 지금은 희한하게도 그냥 별다른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원래 배달 어플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확실히 배달 어플을 지운 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끼니는 챙겨 먹어야 되니 안 그래도 사놓고 한 일주일 다 돼가는 목살이 있는데 그 목살 한번 맛깔나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앱 지우고 굶기 챌린지라던가 그지처럼 72시간 버티기 이런 건 아니라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도전이 끝나고 나서도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배달 없이 직접 해먹어 버릇하는 루틴이 만들어지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게 도전 끝나기 전에 마지막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감당 가능하냐,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하루에 배달 음식 한 번씩 시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훨씬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 되고 저렴합니다. 현재 시간은 29일 토요일 새벽 3시가 다 돼갑니다. 제가 저녁에 깜빡 잠이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깼는데요. 이미 72시간이 훌쩍 넘어버린 80시간이 넘어버렸습니다. 80시간 동안 배달 어플, 배달 주문, 배달 음식까지 전혀 시켜 먹거나 손대지 않았다는 점. 이렇게 72시간 동안 배달 어플 삭제하고 배달 음식 끊기 도전이 끝이 났고요. 이 도전이 끝나자마자 당장 다시 깔고 싶은 생각이나 그런 거는 신기하게도 전혀 들지는 않았는데, 검증을 위해 재설치하고 주문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문 목록까지 삭제 전과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난 3일간 배달 음식을 끊고 몸무게부터 변화가 있는지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가보자. 와우. 역시 배달 음식만 안 먹은 것 뿐이지, 사실 뭐 삼겹살이니 목살이니 시리얼이니 먹을 건 다 퍼먹었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까지 몸무게가 변화가 있지는 않네요. 그래도 한 달에 최소 100만원 정도는 배달 음식에 갖다 바쳤다가 이 루틴만 그래도 좀 유지를 한다면 몸도 몸이지만 이 지갑도 꽤나 세이브가 될 것 같다는 이 일석이조의 효과는 아주 강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에서 뭐 현미밥에 고기 구워 먹는 정도는 당이 엄청나게 높은 음식이라거나 뭐 되게 자극적인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속이 되게 편해지는 거는 이 72시간 만에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금전적으로도 획기적이고 멱살 잡고 지켜내기만 한다면 이 인생 리셋의 아주 강력한 루틴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더더욱 빡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정도는 돼야 인생 리셋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젠 멈출 수 없어. 지금부터 저는 72시간 내에 턱걸이 1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키 171, 몸무게 108kg, BMI 수치도 기가 막히는 369, 3단계 프로급 고도 비만러. 턱걸이는 당연지사, 맨몸 푸시업조차 5개도 못하는 저질 체력 완전판인 내가 72시간 동안 모든 에너지를 턱걸이 1개를 목표로 그야말로 몰빵을 한다면 72시간 뒤에 과연 턱걸이 1개를 해낼 수 있을까? 제가 4년 전에 홈트 한번 해보자 라고 장만했던 턱걸이 보조, 턱걸이 하는 건데요. 뭐라고 부르지 이거를? 와, 택도 없네. 와, 어떡하냐. 지금은 아주 그 보조 빨래 건조대로 충실하게 쓰이고 있는 녀석인데, 그래, 너의 심장도 다시 뛸 때가 됐다. 일단 이 턱걸이 기구부터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72시간 스타트.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 몸뚱이에 비례한 근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체크해 보는 것이겠죠.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턱걸이 1개를 일단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보자. 이게 너무 넓게 잡았나?
매달리지도 못하네. 하나, 둘, 셋. 이 솔직히 완전 냉수 찬물 샤워를 군대 있을 때 제외하고는 해본 기억이 정말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날씨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날씨가 날씨인지라 그 실패했을 때 그것도 엄청 두렵긴 한데, 이게 과연 늘 수 있는 거긴 할까? 이게 과연 이게 늘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지금 첫날 도전해보고 너무 절망적입니다. 최대 파워 만카이. 거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달려만 보는 거야. 어림없다. 손. 지금 이 매달려도 보고 그립 방법도 바꿔보고 그냥 별 온갖 힘을 다했는데 단 한 개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매달리는 것 자체도 거의 한 2초 이상 매달리는 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늘지 않을 것 같은 그 벽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이 생 맨몸으로는 도저히 효율적인 한계 달성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 마지막 도전 전까지는 최대한 이 턱걸이 보조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발로 밟아서 일단 만들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와, 이래도 한 개도 못하네. 이게 이렇게 바가 이렇게 돌아가 자꾸. 갖다 버려. 이 장갑이 더 미끄러운가? 장갑이 더 미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장갑도 빼. 하나. 우와. 와, 이거 그네 같다. 여기 앉을 수 있나? 오잉. 오, 엄마. 이게 힘을 쓰는 운동이라는 게, 이게 힘을 소모해버리고 나면은 이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와, 한번 좀 다채로운 그런 여러 가지 작전들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보조기구 훈련 10개씩 5세트 무한 반복, 아구임을 위한 시간 날 때마다 악력기, 기초 체력을 위한 러닝머신, 최대한 빠른 회복을 위한 단백질 쉐이크와 수면.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지금은 새벽 6시인데요. 집에서만 러닝머신 하는 게 답답해서 새벽에 좀 걸어보려고, 어이구, 미끄러질 뻔했다. 나왔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정말 누워서 떡먹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온몸 비틀기를 해도 될까 말까라는 사실이 참, 그동안 살찌운 업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동시에 현타도 세게 왔다. 가자. 발톱 당겨. 와, 하나, 둘, 셋. 오, 한 개.
한 개. 와, 두 개는 못하겠어요. 와, 아예 안 올라가는데. 하나, 둘. 와, 팔뚝. 와, 이게 등이 아픈 게 아니라 팔뚝이 아프네. 유튜브 채널 컨셉이 지난날의 과오들을 극복하기 위해 실험, 도전, 챌린지 같은 것들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루틴과 습관을 만들어보자 이건데, 그 어떠한 운동보다 턱걸이를 처음으로 선택한 것에는 사실 꽤 우픈 이야기가 담겨있다. 군생활 중에 중대에서 턱걸이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1등을 해서 포상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었다. 16개 정도 했었던 것 같다. 물론 그때의 몸무게는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똑같은 내 자신이 같은 운동을 단 한 개도 못하게 되었다는 게 어이가 없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괴감도 들었다. 후천적으로 비만해진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그때의 몸을 찾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턱걸이만큼을 제일 먼저 시작하고 싶었다. 마지막 3일차의 시작은 이 이중으로 장착된 풀업 밴드를 이용해서 턱걸이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와, 4개, 5, 와, 어떻게 5개나 쉽게 됐다. 포기하지 마. 포기할 수 없어. 둥근 힘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한 개, 2개, 3개, 4개, 5개. 충분한 수면, 단백질 쉐이크,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카페인 툴, 완벽한 각도, 시선, 남은 건 도전뿐. 모든 보조기구 해체까지 완료했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와, 떨린다. 자세, 시선, 전방 45도, 소나기 힘, 풀 장전. 이 넓은 거보다는 약간 좁게 잡아서 어깨 사이즈에 딱 맞춰 잡아서 허리 꼿꼿이 펴고 모든 준비 끝. 72시간 내에 맨몸 턱걸이 1개 도전! 거의 다 턱을 걸지 못했어. 턱이 닿지 못했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지금 되게 조금 아깝고 아쉬운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도 올림픽 선수들도, 뭐 제가 물론 선수는 아니지만 이 기록을 한 2회차, 3회차까지는 되지 않습니까? 소나기 힘, 장전 완료, 자세, 시선, 전방 45도, 허리 펴고, 상체 펴고, 마지막 도전, 72시간 내에 맨몸 턱걸이 1개 도전! 운동 없이 꼼수 쓰지 말고 그대로 올라간다. 손만 닿으면 돼. 손만 닿으면 돼. 하나, 둘, 셋! 와, 3cm.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진짜 3cm. 3cm로 못 올라가니? 나는 패배했어. 셋도 안 돼. 턱까지가 안 올라가. 지금 정확한 상태를 보여드리고자 정면 샷으로 한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힘이 좀 빠졌는데 하나, 둘, 셋. 뒤통수. 72시간 내에 맨몸 톱거리 1개 도전 실패. 여기 유리창이 뿌연 거는 절대 온수로 인해서 뿌연 게 아니라 원래 제가 청소를 안 해서 뿌연 거고요. 정확히 보시면 풀 파워,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풀 파워 냉수이고요. 와, 너무 춥다. 영상에 전부 담지 못했지만 이번 챌린지 도전은 난항이 참 많았었다. 첫날의 발목 부상, 생각보다 심각한 근육통, 코감기로 인한 체력 저하까지 찬물 샤워 다 해놓고 날아간 3번의 영상 파일들까지 결국 72시간 내에 맨몸 턱걸이 1개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첫날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벽처럼 보이던 것이 노력했던 만큼 조금은 허물어지는 것 같기도 하는 희망에 완전한 실패가 아닌 언젠가의 성공으로 가는 주유소 같은 과정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다시는 실패 안 한다. 겨울에 좀 되거나. 그나저나 한겨울의 찬물 샤워는 내가 상상하던 그 이상으로 너무 추워서 한 인간이 물 하나로 꼴뚜기처럼 춤을 출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매우 오랜만에 깨달았다. 매일 턱걸이를 꾸준히 하다 보면 다시금 언젠가 10개도 거뜬한 날이 오지 않을까? 2026년 새해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살 빼보자. 그래, 살 빼. 이런 꿀단지를 가지고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걷고 뛰어 영하 20도? 한파? 뭐 어쩌라고. 너무 힘듭니다. 제 머리에 불 난 거 아닙니다. 너무 춥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오전 6시 반입니다. 네, 이렇게 완전 무장 완료했고요. 현재 기온은 영하 13도고요.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첫날 한파러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이키 어플을 이렇게 틀어서 운동을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파러닝을 해볼 코스입니다. 단계 생태 하천 라고 하네요. 코스가 이렇게 있고 이게 정확히 몇 킬로인지 이런 거는 나오지는 않네요. 한번 가보면 알겠죠. 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없는, 정말 시야도 뻥 뚫려 있고 뒤에 보시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러닝이니까 또 계속 미친 듯이 제가 마라톤 선수처럼 뛸 순 없겠지만 이 몸에 그래도 좀 뛰어야겠죠. 여기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한번 뛰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그 육교 같이 생긴 곳 뒤에 조명이 있는 곳까지 한번, 꽤 멀거든요.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까지 한번. 러닝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의 현재 몸무게는 105kg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러닝 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게 런닝하면서 유튜브 찍는 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숨이 딸려서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진짜 춥지는 숨이 너무 차요. 좀 빨리 걷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릎에 부하도 너무 많이 오고요. 와, 첫날인데 역시 모든 운동이든 첫날이 제일 힘든 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징검다리 있으면 안 건너보고 못 참죠. 저의 트레이드 마크인 복면을 반쯤 벗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너무 힘듭니다. 내일은 입이 뚫려 있는 걸로 바꿔서 끼고 나와야겠어요. 진짜 체감상 두세 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군대에서의 야간 행군에 비할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 느낌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 쉬면은 손가락 시렵고 겁나 춥고 또 걷고 조깅하고 하다 보면 또 어느샌가 또 추위가 또 안 느껴지고 그거에 지금 무한 반복이에요. 지금 제 머리에서 연기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 와, 제 머리에 불 난 거 아닙니다. 왜 쪘지? 찌지 말걸. 아니, 오리 발견.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80년대에 어땠는지 이렇게 사진도 있네요. 여기가 지금 그 장소네요. 제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와, 81년도에 지금 이렇게 생긴 장소가 40년 전쯤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이 서울 청계천에는 아무래도 새벽 3시건 4시건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꽤 있겠죠? 제가 그 시간에 청계천을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오리 가족 날아간다. 가지마 오리야. 오리 진짜 멀리 간다. 우와, 지금 입긴 보이시죠? 지금이 체감온도 한 영하 15도 정도 되는데 계속 걷고 뛰고 하니까 안 추운 거지. 지금 잠깐만 멈춰 있어도 와, 날씨가 지금 상당히 춥네요. 이 땀이 마르면은 정말 감기가 바로 올 것 정도로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 나이가 50이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저보다 훨씬 잘 뛰십니다. 현타 온다. 지금 제가 그냥 이런 데 앉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엉덩이가 너무 시려워요. 와, 이게 그냥 차갑다 시렵다 수준이 아니라 따가워요. 그리고 제가 웬만해서 운동하다가 중간에 안 쉬려고 했는데 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장이 꼬이는 그 느낌 있죠. 왼쪽 배 아래에 뭐 지금 새벽에 먹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장 꼬이는 느낌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쉬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뭐 저만 웃긴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댓글로 누가 제가 이렇게 빨간색 겉면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 보스 방송인가요?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들 눈에는 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나 보다. 의외로 날씨가 춥다 보니까 빨간 색깔 이렇게 한파 마스크 같은 거 썼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겨울에는 좀 덜 민망하네요, 확실히. 온몸이 너무 아프다. 네, 2일차 아침이고요. 어젯밤 러닝에서 배운 피드백 그대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봤어요. 일단 이 바켓부터 이제 호흡이 좀 편한 입이 뚫린 바켓으로 교체를 했고, 와, 날씨가 정말 지금 한파 난리도 아니잖아요. 너무 추워서 2일차 몸은 굉장히 피로하고 근육통에 찌들었지만 그래도 나왔고요. 이게 어제랑 복장이 달라진 게 이 솜패딩이냐 후리스냐
딱 이것만 지금 바뀐 상태인데 오늘 너무 춥습니다. 지금 이게 복장이 바뀌어서 추운 게 아니라 실제로 체감 온도가 지금 훨씬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손이랑 바지는 어제에 비해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은 주머니에 손을 안 넣으면은 와 손이 너무 시려워서 동상에 걸릴 정도로 지금 손이 아파요. 손가락이. 어제가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였는데 지금 오늘은 아무리 못해도 한 2, 3도는 훨씬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체감 온도가 한 영하 18도 정도의 느낌은 돼요. 진짜 이런 소리가 제가 오버해서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절로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춥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졸졸졸졸졸 흐르는 이 하천의 소리가 귀를 자극하는 게 너무 예쁘고 너무 감성적이에요. 너무 조용하고 또 이 코스 자체는 정말 제 취향에 가깝다. 밤에 잠 오는 수면 ASMR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그냥 그 느낌입니다. 정말 딱.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무릎에 관절통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고도 비만이다 보니까 이제 파워워킹 정도의 난이도로 남은 러닝을 이걸 러닝이라고 해야 돼? 어쨌든 그냥 통상적으로 러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남은 러닝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워킹 정도의 속도로. 왼쪽은 괜찮은데 지금 오른쪽 무릎에 근육통이 아닌 그 관절통 느낌이 있죠. 그 관절 부분 찌릿하게 아픈. 딱 하루밖에 안 했는데도 그게 바로 오더라고요. 그냥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살이 과하게 찌거나 고도비만 초고도비만인 사람들은 걷는 거부터 해라, 다른 거 하면은 관절에 무리가 온다, 이렇게들 진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 이제 고수분들이 다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비상! 제 핸드폰을 배터리 70% 넘게 충전하고 가는데 지금 러닝 한 20분 30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배터리 9%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겨울철에 핸드폰 배터리 방전되는 거 이거 제가 생각도 못했네요. 진짜 큰일이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계속 흐르고 있는 하천인데 살얼음이 얼었어요. 지금 진짜 춥다는 거. 지금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추웠는데 체감온도 영하 18도 보다 더 내려간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제 예상이라서. 지금 너무 추워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계속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추워서 지금 더 이상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춥습니다. 허벅지가 지금 내복을 안 입어서 그런지 허벅지가 너무 춥고 손가락이 너무 시렵고. 근데 이 정도 정신력이 없으면 애초에 살 뺀다, 이 고도비만을 탈출한다는 게 이 정도 정신력이 없으면 안 돼. 이 정도는 이겨내야 다이어트 살 뺄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입니다. 추위의 대명사 강원도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번엔 1950, 60년대의 대한민국 사진. 요게 뭔지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 요게 동사무소랍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복지센터죠. 이게 5, 60년대의 동사무소.
3일차 스타트. 아, 그리고 제가 1일차부터 한 번도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기가 출발지입니다. 여기가 제가 출발하는 출발지고, 네, 오늘도 어김없는 오리 부부 유유히 새벽 한파를 즐기며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 엄청 추운 한파 날씨는 맞는데요, 3일째 이렇게 밖에서 운동을 해보니까 이 날씨 변화에 되게 민감해지네요. 어제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기온은 똑같이 영하 13도인데 지금 바람이 거의 불지가 않아서 체감온도가 영하 15도라고 오늘은 확인하고 왔는데, 어제 체감온도에 비하면 확실히 2, 3도가량 더 오른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 따뜻합니다. 네, 이렇게 가는 길에 이 노래방 사이키 조명도 나오고요. 아주 기가 막히는구만. 지금 약 1.7km 정도를 왔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곳이 코스의 종점입니다. 아, 이 색감과 이 집들과 하천, 육교 조명, 아, 정말 운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하늘이 정말 예쁩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정말 예쁘고, 이런 날 이렇게 러닝을 하니 또 약간 좀 센치해지는 게 있네요, 사람이. 제가 2년 만에 50kg가 쪘거든요. 2년 만에. 물론 살이 찐 거는 다 제 탓이고 제가 나약한 탓이지만, 이 악재라는 게 참 한 번에 하나만 오면 좋은데 한 번에 되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올 때가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잘 다니던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어머니는 갑자기 암투병을 시작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와가지고 정신과 약을 한 1년 넘게 먹었을 거예요.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정말 미용실도 2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그러면서 2년이 지나니까 살이 한 50kg까지 불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뭐든 해보자 라는 그런 원동력, 동기부여로 마음이 되게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2026년 새해에 정말 힘들고 정말 버티기 어려운 괴로운 삶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천천히 조금씩 일주일에 1kg가 됐건 한 달에 2kg가 됐건 제가 고도 비만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원동력과 동기부여를 얻어가셨으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4일차 스타트. 네, 4일차 현재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 영하 15도입니다. 2일차쯤이었나 그 영하 18도, 20도 했을 때에 비교하면은 확실히 따뜻해요. 손을 밖에 이렇게 내놔서 러닝을 해도 막 엄청 춥지는 않은 한 그 정도 날씨? 그래도 춥기는 춥습니다. 지금 한파에서 기온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진짜 하천이 이 흐르는 게 약간 멈춰있는 듯한 부분은 살얼음이 아니라 완전 얼었습니다. 거의 밟아서 지나가도 될 정도로 이렇게 그냥 얼어버렸어요. 이 하천 외곽에도 이렇게 산책로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오늘은 하천 외곽으로 나와서 이 산책로로도 한번 러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니, 오리들도 사람을 알아보나? 첫날에는 조금만 가까이 가도 그냥 날아가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4일차인데 이제는 옆에 지나가도
오리 가족이 도망가지도 않아요. 이거를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막 한 달, 3개월, 6개월 한다고 해보면은 건강하기 싫어요 해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의자가 있습니다. 육교 아래에. 근데 여기 앉는 순간 엉덩이가 와 엉덩이에 누가 그냥 양 사이드 펀치를 한 100만 대를 날리는 따가운 느낌이 와 5일차 스타트. 오늘의 기온은 영하 11도, 체감온도 영하 14도인데 지금까지 러닝을 진행했던 모든 날들 중에 가장 따뜻한 날입니다. 아 이거를 영하 11도인데 이걸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네, 어쨌건 가장 따뜻한 날입니다. 이 자기 객관화가 진짜 중요한 게, 제 딴에는 전력 질주 스프린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첫날에 비교하면은 전력 질주로 뛰어도 그다지 많이 숨이 안 찹니다. 신기합니다 진짜. 런닝하고 막 뛰고 이러면은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가지고 막 기분이 막 되게 좋아져서 막 중독 현상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고도비만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드레날린은 개뿔 스트레스만 오지게 받는데, 근데 이게 정말 주제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조금 이해가 돼요. 5일차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나와서 걷고 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상태가 어떻냐면 좀 더 뛰고 싶은데 저기서 저기까지 정도는 이 호흡량으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되게 자신감이 막 생기네요. 되게 신기합니다 정말. 이게 불과 5일차에 벌어진 변화입니다. 첫날에는 그냥 한 500m도 가기 전에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네요 또 생각이. (6일차) 스타트. 네, 오늘 현재 기온이 다시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주머니에 손을 안 넣으면 러닝이 불가능해진 날씨까지 다시 도래했고요. 체감 온도로는 영하 한 18도, 네, 또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일차에 제일 추웠던 날씨하고 지금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이 얼어있는 곳이 엄청 많아졌어요. 하루 동안 눈이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원래도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코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얼음이 얼어있는 곳들이 있긴 했는데, 오늘은 확실히 얼음이 얼어있는 곳이 훨씬 더 많아졌네요. 그리고 원래 제가 지금까지 6일 동안 운동하면서 좀 무섭다라고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한 2-30분 정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한 7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되게 그래도 조금씩 나와요. 한 전체 하천 기준으로 7시쯤 되면 한 3명, 4명 정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오늘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 한 분도 안 계시고 진짜 말 그대로 저 혼자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어두운 곳 지나가거나 지금 이런 데 지나갈 때 좀 무섭네요. 사실 오늘 컨디션이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어떤 날보다 최악입니다. 지금 머리도 띵하고 두통도 있고, 어제 제가 조금 욕심내가지고 그 전력 스프린트를 조금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한 몇 시간 있다가 바로 그냥 무릎에 관절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최악인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7일차 스타트.
현재 기온은 영하 13도, 체감온도 영하 15도입니다. 첫날과 동일한 수준의 날씨입니다. 잘가, 또 보자. 오늘은 마지막 날인 만큼 그동안 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2일차에 진짜 포기를 할 뻔했습니다. 2일차의 한파가 정말 어마어마했었고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20분 30분 정도 러닝을 진행하다가 이거 진짜 집에 가야 되나? 이 정도 추위면은 진짜 이거 더 이상 못 걷겠다 라는 수준이었거든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 산책로 이 지나가는 중에 누가 이렇게 소원의 돌을 쌓았습니다. 와,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봤었구나. 이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제 소원도 이루어지길. 와, 근데 이거 쓰러뜨리면은 완전 민폐잖아. 근데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소원의 돌이 엄청 조그맣거든요. 쌌다. 2026년 병오년 올해 50kg 빼게 해주세요.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비나입니다. 챌린지 마지막 날인 만큼 한번 제 몸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전력 질주 스프린트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결국에 챌린지 실패를 했잖아요. 다시는 실패하면 다시는 실패하면 그래서 연속으로 이번 영상만큼은 진짜 실패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채널의 컨셉이기도 하지만 챌린지를 진행했던 것을 그냥 챌린지 끝나고 땡 이게 아니라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습관, 루틴, 내 인생이 리셋됐다라고 느낄 정도로 달라지게 하는 그런 습관으로 만들자라는 게 제 취지인데, 이번에는 이 챌린지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잘 끝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5회 이상, 5회 미만으로 일주일에 4번이 되면 안 되겠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일하게 1시간씩 러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학 보이십니까? 눈 위에? 와, 여기서 학은 처음 봤어. 날아온다. 지금 굉장히 천천히 자객처럼 접근 중입니다.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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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든. 안돼. 7일차 한파러닝 드디어 성공. 다음날 정말 신기하게도 알람을 듣지 않고도 새벽 5시 50분에 눈이 떠졌다. 그러곤 1시간을 넘게 내리더 달콤한 늦잠을 즐겼다. 오들오들 떨면서 고생한 것 치곤 몸무게는 의외로 고작 3kg가 채 안 빠졌지만 이제 곧 2자리가 눈앞에 아른거린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3일 뒤에 대학 동기 지숙이 결혼식이잖아. 기억하고 있지? 그럼 그때 보자. 이야, 대학 동창들 거의 5년 만에 다 모이겠다. 3일? 살다 보면 한 번쯤 정말 극단기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순간이 오곤 한다. 동창의 결혼식, 면접, 기타 등등. 그럴 때 보통 2가지의 계획으로 나뉜다. 이참에 그냥 한 3일 굶고 2자리 진입해? 아니지. 그래도 뭐니 해도 정석 다이어트지. 굶어? 정석? 굶어? 정석? 끝났다. 현재 시간은 정확히 2월 14일 오전 5시 46분입니다. 본격적인 단식의 정확도를 위해 평소에 항상 먹던 커피, 영양제 등 물 말고는 전혀 먹지 않을 계획이고, 최근까지 매일 해오던 새벽 러닝과 턱걸이까지 잠시 중단에 들어갔다. 사실 72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일상생활 그대로를
최대한 재현을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좀 오랜 시간을 보낸다던가 편의점이나 집 앞에 마실을 잠깐 나간다던가 그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쫄쫄 굶는 동안 평소 스케줄 없이 쉬는 평범한 주말처럼 빨래도 돌리고 밀어놨던 영상 편집 업무에 뒹굴거리기도 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갔다. 그리고 정석 다이어트와의 최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해 24시간 동안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걷는 기록을 체크하고 최대한 동일 시간에 자고 일어나 보기로 했다. 12시간이 넘자 슬슬 미칠 듯한 허기와 함께 머리엔 음식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배고파. 치킨, 라면, 잘 끓였다. 엽떡. 아무것도 먹지 않은 지 24시간이 넘어가자 단순히 음식 종류만 생각나던 것에서 진화하여 단식 끝나면 족발 먹어야지, 어디서 시킬까? 와 같은 무언가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들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단식이 끝나면 과연 바로 정석 다이어트로 넘어갈 수 있을지 미션 실패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와, 방금 제가 정말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 챌린지고 도전이고 미션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쿠팡이츠를 틀어서 먹고 싶은 거를 장바구니를 막 담고 있더라고요. 순간 흠칫하고 놀라가지고 좀 벌떡 일어났습니다. 60시간이 넘어가자 신기하게도 배고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아니 배고픔이라는 게 무슨 느낌인지 잊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됐다. 17일 새벽 6시입니다. 드디어 72시간 단식이 끝났습니다. 오, 끝났다. 과연 살이 얼마나 빠졌을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하루라도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돈가스니 삼겹살이니 먹어버리게 되면은 소화하는 데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석 다이어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식이 끝난 공복 상태인 바로 지금부터 정석 다이어트를 각설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영하 5도의 날씨에 공복 러닝을 하러 나왔습니다. 불과 보름 전에 한파 날씨에 일주일 동안 러닝하는 컨텐츠를 찍었었는데 와, 그때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안 춥다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겁나 춥습니다. 와, 아니 왜 영하 18도일 때보다 더 추운 것 같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각종 영양제들을 챙겨 먹고 커피 한 잔 때리고 거진 공복 상태에서 바로 오전 러닝을 끝내고 아점으로 정석 다이어트 식단의 대명사라 불리는 저탄수 저지방 고단백으로 약 1000칼로리 정도 식사를 했다. 1일 1식 하루 한 끼입니다. 단식과 야식은 철저히 끊고 저녁에는 웨이트 운동을 1시간 정도 진행했고 마지막을 단백질 쉐이크로 먹는 것을 마무리했다. 앞서 챌린지와 동일하게 수면 시간을 가지고 이 방법을 3일간 반복했다. 토할 것 같아. 정리해보면 공복 유산소 1시간, 웨이트 1시간, 고단백 식단의 1일 섭취 칼로리 약 1300칼로리 미만, 간식 야식 금지와 충분한 수면으로 특수한 방법이나 어느 한쪽에 쏠린 기법이 아닌 매우 노멀한 정석적인 다이어트 방식에 최대한 가깝게 진행해 주었다. 현재 시간은 정확히 새벽 오전 6시입니다. 이렇게 72시간 동안의 정석 다이어트를 끝마쳤고요. 약 일주일 동안 정확히 단식 반, 정석 반 이렇게 진행을 끝마쳤습니다. 일단 정석의 결과부터 한번 봐야겠죠. 그런데 잠깐! 단순히 결과값만 보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매우 큰 함정 카드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난이도 자체는 단식 과정이 좀 더 쉬웠다. 아무래도 무언가 시간을 추가하고 스케줄을 만들어서 뛰고 걷고 운동을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자체가 습관화돼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시나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 며칠을 안 먹는다 하는 행위가 인간에게 굉장한 보상 심리를 떠오르게 했다.
끝나고 폭식 가자 라고 뇌에서 막 외치는 느낌이랄까? 반면에 정석은 그런 보상 심리는 별로 떠오르지 않았다. 직접 약 일주일 150시간가량 실험한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바로 전날 전전날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식사와 일상을 보내다가 갑작스레 면접이나 동창회, 모임 같은 것들이 잡혔을 때 중요한 일정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일단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최고의 효율을 보여줬던 거는 맞습니다. 만 심리적으로 그 이후에 굉장한 폭식을 하게 될 확률도 높고 결국 굶는다는 행위 자체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살 뺀다 라는 목표를 놓고 보자면은 정석적인 꾸준함의 결과보다 결과값이 우월하니까 무조건 추천드리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다 필요 없고 그냥 각설하고 일단 몇 월 며칠 그날 딱 이날 하루만큼은 내가 좀 더 나아져야 해. 그리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로 짧다? 그러면 오히려 새로 먹을 거 사서 구비하고 운동 플랜 짜고 그런 생각과 손이 많이 가는 정석적인 운동과 식단보다는 단순히 그냥 굶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끝.